당장은 전세 사는 게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부터 전세 시장의 불지옥, 아니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거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87%가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지금의 전세 가격이 더 비싸다. 2026년부터 서울은 40년 만에 최저 입주 물량이 몇 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서울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전세 가격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나씩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전세 가격이 오는 겁니다. 2년 뒤나 4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 왜 전세를 살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제 생각인데 당장은 전세 사는 게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부터 전세 시장의 불지옥, 아니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거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전세로 할지 매매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전세하고 매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전세 살고 싶어 아니면 집을 사고 싶어 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이거죠. 이 투자냐 실거주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사면 오르면 내가 이익이 생기는 거고 내리면 손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세는 실거주하면서 남의 집에 사는 거라서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실거주만 생각하면 전세가 더 싼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집이 오를 거라 생각하면 매매가 더 유리한 거고, 집이 내릴 거라 생각하면 전세가 더 유리한 것이 되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전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집이 안 오른다 생각하면. 자, 보세요.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죠. 전세가율. 예를 들어 집이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야. 그러면 전세가율이 50%가 되는 거죠. 서울의 전세가율을 한번 권역별로 보면 강남, 서초, 송파가 있는 동남권은 47%, 평균적으로 10억짜리 집이면 4억 7천만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고, 서부권 메디알레 있는데 은평구 이쪽이죠. 57%, 평균적으로 보면은 서울은 53.9%의 전세가율을 보인다. 자, 그래서 집이 안 오를 거면 10억짜리 집을 굳이 내가 대출받아서 들어갈 필요가 있냐? 똑같은 집인데 전세로 들어가면 10억짜리 집이 서울 평균적으로 5억 3,900이니까 똑같은 집에 사는데 왜 내가 10억을 내고 들어가냐? 5억 3,900 내고 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집이 안 오른다 생각하면 전세로 사는 게 더 유리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참고로 경부 일권, 분당 이런 데겠죠? 경부 일권은 57% 전세가율이, 동부 일권은 82.2%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긴 한데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평균이 68%입니다. 전세가율이 10억이면 6억 8천이라는 거죠. 근데 경기도는 편차가 되게 크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인천은 67.9%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보다도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아파트면 7억 정도가 인천 경기도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집이 안 오른다 생각하면 전세 사는 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전세 말고 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점점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세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세가 유리합니까? 월세가 유리합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잖아요. 전월세 전환율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전월세 전환율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전월세 전환율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뭐 은행 금리에 몇 프로를 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전월세 전환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전월세 전환율은 뭐냐면 지금 전세가 1억인데 그 1억을 이 사람이 월세로 돌릴 때 그 돌리는 전환율을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이름인데 의미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월세 전환율은 뭐냐면 그 아파트에 전세 시세가 있고 월세 시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꾸는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 대비 1년치 월세가 몇 퍼센트 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증금이 1억인데 1년 전세가 500만 원이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전월세 전환율은 5%가 되는 겁니다. 5%.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분모가 되는 거고 월세가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이자를 4%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4%니까 1년에 400만 원이 될 거예요. 400만 원. 그런데 1년 월세가 500만 원이에요. 전월세 전환율이 5%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월세랑 전세 대출 이자를 비교해가지고 월세가 더 비싸면 전세로 사는 게 맞고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으면 월세로 살면 되죠. 월세로. 내가 1억의 전세를 들어가는데 은행에서 1억을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들어가면 1년에 400만 원이고 월세로 들어가면 1년에 월세가 50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세, 월세 중에 어떤 선택? 이자는 400인데 월세는 500이니까 당연히 전세를 선택하는 게 더 이익이겠죠.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자가 더 센지 월세가 더 센지 판단해서 선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울이 4.6%로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전북이 6.6%로 가장 비쌉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대략 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5%. 이야기는 뭐예요? 1억 보증금이면 1년 월세가 550만 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550만 원. 그러면 월세가 550만 원인데 그럼 전세 대출로 1억을 땡겨가지고 들어가면 이자가 얼마냐? 이걸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국주택보증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은행별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74에서 4.62까지 있고 보통 3.5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전국 평균이 내가 1억짜리 전세에 월세로 살면 1년에 550만 원 내야 되고 1억을 대출 받으면 360만 원 정도 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세가 싼 겁니까? 월세가 싼 겁니까? 전세가 싼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월세보다 전세가 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대로 사실 거면 전세로 사는 게 좋습니까? 월세로 사는 게 좋습니까? 판단은 간단하죠. 대출만 나온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훨씬 더 싼 주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세 없어져야 된다. 전세 사기 안 받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전세 사기는요, 빌라 시장에서 주로 일어나거나 오피스텔 시장에서 주로 일어났죠.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월세 전환율에서 보여드렸지만 1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평균적으로 50에서 70% 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 30% 빠져도 전세 보증금보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매매가가 전세가가 똑같으니까 매매가가 좀만 내려가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고 연쇄 파산이 일어나서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세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참 단순해. 정치인들이나 반지하에 물이 차니까 반지하를 없애버려. 전세 사기가 자꾸 일어나면 전세를 없애버려. 참 심플합니다.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월세로 살던가 집을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집값은 너무 비싸고 그럼 월세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임차인은 더 저렴한 전세로 살도록 해주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냥 내 이야기는 그거야. 임차인이 더 싼 전세라는 게 있는데 왜 전세를 없애서 월세로 가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전세 사기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전세를 없애면 임차인에게 좋을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특히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세 시장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의 전세 매매 지수를 보여주는 건데 빨간색이 전세고요, 파란색이 매매인데 2023년 초부터 시작해갖고 매매랑 전세, 파란색, 빨간색이 같이 오르고 있는데 전세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가 보시면 빨간색이 더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세가 매매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자, 전세 가격이 왜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가 안 있고 실거주이기 때문에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충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자, 그럼 대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구. 대구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전세하고 월세가 계속 동반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반 하락. 서울이랑 대구랑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달라요? 대구에는 대출을 비싸게 해주고 서울에는 대출을 싸게 해주나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대구하고 다른 게 뭐냐? 자, 바로 이겁니다. 왼쪽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에요. 파란색이 적정 입주 물량이고 빨간색이 실제 입주 물량이에요. 작년. 그러면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은 거야. 올해도 적어. 내년에는 더 적어. 계속 적어. 근데 대구는 작년에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3배 이상 많았어요. 적정 입주 물량 대비 3배 이상의 입주 물량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랑 전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대구가 많이 줄긴 하지만 적정 입주 물량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내년, 후내년 되면 또다시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문제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지금도 전세가 오르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적정 입주 물량 대비 크게 적진 않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적어진다는 거죠. 거의 적정 입주 물량의 3분의 2 수준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6년부터 서울은 40년 만에 최저 입주 물량이 몇 년간 지속될 것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 전세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망고쌤. 자, 전세시장은 또 입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유통 물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유통 물량은 뭐냐면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전세 놓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공급이 늘어나는 곳도 있지만 당장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전세 물량이 있어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집은 매물이 많아도 내가 안 사면 돼. 안 사면 되지만 전세를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전세는 100% 실거주인데 투자로 전세를 옮기지 않지 않습니까? 애들 학교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학업 문제 때문에 옮겨야 되면 그 동네에 물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량이. 그래서 그 동네에 전세 물량이 많아야지 내가 집을 구하기가 쉽고 가격 협상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서울의 전세, 월세 물량을 보시면 매매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임대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입주 물량도 줄고 유통 물량도 줄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나씩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파트는 망고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세가 비싼 이유 또는 비싸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공급 문제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서울은 그래도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 몇 년 동안 40년 내 최저 입주 물량이 다가온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불보듯 뻔하다. 근데 선생님 지금 전세가 그렇게 막 자고 나면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올해 전세 만기 되시는 분이 이런 결정을 하실 거란 말이야. 전세 불지옥이 온다고 그러는데 체감상으로는 전세가 많이 안 오른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전세를 재계약을 할까? 아니면 지금 집을 살까? 아, 집은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체감상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그 집에 살아야 돼요. 그럼 2년 뒤에 만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입주 물량표 보여드렸다시피 내년부터 40년 만에 최저 구간으로 들어간다, 입주 물량이. 그리고 2년 누적된 다음에 그때 다시 전세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당장은 체감이 안 되지만 전세 계약 주기라는 걸 생각해서 고려해보면 지금 전세를 한 번 더 돌리는 게 맞는 건지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유통 물량은 무슨 이야기냐면 공급이 지금 쏟아지지 않더라도 그 동네에 전세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제가 계약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계약갱신 청구권 하면서 1+1 했지 않습니까? 1+1. 자, 2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4년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죠. 4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마을에 10개의 전세 매물이 있는데 이 10개의 매물은 계약이 만료가 되면 2년마다 10개의 매물이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4년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4년이 지나야지 10개가 나오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2년마다는
예전에는 10개가 나왔는데 유통 물량이 이제 5개밖에 안 나온다. 50%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만약에 된다면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것처럼 집값은 비싸서 못 사시면 전세 월세로 사시면 됩니다. 했는데 전세 월세마저 강하게 오르면 불보다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 플러스 2가 아니라 2 플러스 2 플러스 2 또는 한때 무한갱신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렇게 계속 임차 보호를 자꾸 해주고 기간을 늘리게 해주면 무슨 일이 생긴다? 가뜩이나 공급이 40년 만에 최저인데 유통 물량마저도 계속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임차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사실 그래서 2년 추가로 계속 2 플러스 2 플러스 2로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6년 뒤에는 그분들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전세 가격이 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유통 물량을 늘리면 돼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실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사면 전세 물량으로 나오겠죠. 근데 다주택 규제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집을 살려고 그러면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가 아닌 이상 8%, 12%, 13% 취득세 중과되고 주택이 2개가 늘어나면 종부세도 중과가 되고 앞으로도 더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집을 삽니까? 다주택자들은 있던 집도 지금 팔아서 똘똘한 한 채로 계속 가려고 채수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도 줄어들고 유통 물량도 줄어들고 다주택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의 공급 물량도 줄어들고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DSR 규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세자금 DSR까지 하면은 오히려 임차인들이 이제는 싼 전세보다 똑같은 집인데 더 비싼 월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은 당장 느낌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기 때문에 또는 2 플러스 2이기 때문에 2년 뒤나 4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감정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이게 뭐냐면 2014년 10년 정도 전에 매매 가격하고 지금의 전세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집을 그분은 매매로 3억을 샀는데 근데 B는 그 집을 매매로 하지 않고 1억 5천에 전세를 살았어. 그리고 10년이 지났어. 이 B는 어떻게 됐을까요? A는 가격이 당연히 많이 올랐겠지만 B는 어떻게 됐을까? 계속 전세로 살았다면. 그래서 2025년이 됐을 때 이 B가 1억 5천에 들어갔던 전세가 과연 2014년에 매매 가격보다 높을 건지 낮을 건지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3%가 2014년의 매매 가격이 지금 전세 가격보다 낮았다. 그때 집을 사는 게 10년 뒤에 보니까 훨씬 더 이득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3% 정도가 비쌌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지금 똑같은 집의 전세 가격이 더 비싼 집은 몇 퍼센트 될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87%가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지금의 전세 가격이 더 비싸다. 여러분 인생이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년 지났는데 그때 매매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똑같은 아파트인데 더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봐. 서울은 87%가 10년 전 매매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비싸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9%, 거의 80%가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지금의 전세 가격이 비싸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66%, 세 채 중에 두 채가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지금의 전세 가격이 더 비싸다. 결국엔 뭐냐면 수도권에 사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가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다. 결국 앞으로 특히 서울은
2년 뒤 전세 만기가 되고 4년 뒤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가올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